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 외진 마을 도마현에 박씨 성을 가진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었지요. 헌데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 하나의 소원이 있었다면 바로 자식을 갖는 것이었지요. 혼인한 지 20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자 박영감 부부는 매일 밤 장독대에 물을 떠놓고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희 부부에게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또 비나이다. 그렇게 100일 넘게 빌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유난히 달이 붉게 빛나고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밤 부이는 기이한 꿈을 꾸었지요. 꿈속에서 흰 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너희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 허나 울지 않는 아이를 감당해야 할 것인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이고, 신령님 말 못하는 아이라도 좋습니다.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부인은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나 보. 신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은 정말로 태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영감은 기쁨에 어쩔 줄 몰라 부인을 더욱 정성껏 보살폈지요. 그리고 10달이 지나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울지를 않았지요. 네, 이런 경우는 처음일세. 그동안 수없이 아이를 받아봤지만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울지 않는 아이는 처음일세 그려. 마을 사람들도 이를 이상히 여겼지만 박영감 부부는 할머니의 말을 기억하고는 오히려 감사했지요. 박영감은 아이의 이름을 무리의 연꽃이 피어있는 꿈을 꾸었다 해서 연수라 지어주었습니다. 아가, 너는 우리의 희망이란다. 아프지만 말고 무럭무럭 잘 자라거라. 사랑하는 내 딸 연수야, 너의 탄생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축복이란다. 박영감 부부는 늦둥이 연수를 무척이나 사랑했지요. 연수는 성장하면서도 한 번도 울지는 않았으나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연수가 5살이 되었을 때부터 스스로 글을 깨우쳤지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물과 자연의 이치 또한 그 누구보다 빨리 이해를 했지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연수가 16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쳐왔지요.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논밭은 메말라갔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뒷산 사당에 모여 기우제도 지내고 제물을 바쳐 제사도 지냈지요. 그런데도 하늘에서는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러다 우리 마을 사람들 죄다 굶어 죽겠구만. 이를 어쩌면 좋아. 기우제도 제사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무슨 수로 비를 오게 한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슬퍼하며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논밭이 메말라가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런데 그때 연수가 박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산 아래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어요. 그곳을 파면 부족하지만 곡식을 잃지 않을 수는 있어요. 아니, 그게 정말이냐? 연수는 아버지를 데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이에요. 이곳을 파면 물이 나올 것이에요. 아버지 박영감은 연수의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을 데려와 땅을 파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잠시 후 샘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았네 살았어. 아, 그러게 말이오. 연수가 아니었다면 이곳에서 물이 나올 줄 어찌 알았겠소. 마을 사람들은 샘물을 끌어내려 논밭을 적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연수를 칭찬했지요. 연수는 우리 마을의 복덩이야, 복덩이. 그날 이후 연수는 도마현에서 신비한 아이라 불리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녀의 소문은 곧 마을을 벗어나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수는 아버지 박영감의 기침 때문에 약초를 찾아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들어 아버지의 기침이 부쩍 심해졌기 때문이었지요.
연수가 깊은 산중에 이르자 갑자기 절벽 아래에서 굵고 짧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수는 비명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 보았지요. 그러자 그곳에는 거지 같은 젊은 청년이 하나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청년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절벽 위에서 떨어져 온 몸이 상처투성이었지요. 연수는 청년의 몸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숨은 쉬고 있으나 떨어질 때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고 한쪽 다리뼈가 부러져 있었지요. 다리뼈가 부러져 의식이 돌아오면 통증이 크겠구나. 연수는 다시 주변을 뒤져 약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약초를 빻아 그의 상처에 발라주고 자신의 치마자락을 찢어 부러진 다리를 묶어주었지요. 그런데 어느새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목숨이 위태로운 청년을 두고 산을 내려갈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연수는 청년 곁에 앉아 그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밤늦게 청년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낯선 처녀가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잠들어 있었지요. 자신의 부러진 다리는 천으로 묶여 있고 온몸에 난 상처에는 약초가 발려 있었습니다. 이 처녀가 나를 살렸나 보군. 청년은 처녀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곤히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저 멀리서 횃불을 들고 누군가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년은 자신을 쫓는 사람인 줄 알고 일어나 달아나려 했지요. 헌데 다리는 부러져 있고 몸은 꼼짝달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부르는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그 바람의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 처녀가 눈을 떴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소. 이보시오, 처자 나 좀 도와주시오. 나는 쫓기는 몸이요. 나를 쫓는 사람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소. 저 소리는 내 아버지 소리요. 내가 들어오지 않으니 날 찾는 소리요. 그 말에 청년이 안심한 듯 긴장을 풀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연수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저런. 어쩌다 절벽에서 떨어진 것이오? 짐승에게 쫓기다 발을 헛디뎌 그만. 쯧쯧 안 됐구려. 우선 내 등에 업히시구려. 박영감은 청년을 등에 업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방 안에 눕혀주었지요. 저를 도와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누구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리 했을 것이오. 그러니 맘 편히 있으면서 치료나 잘하시오. 연수야, 내가 이 청년 좀 잘 보살펴 주거라. 네, 알겠어요,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헌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쫓기는 몸으로 제가 이곳에 있다는 소문이 나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소. 우리 가족에는 아는 이가 없도록 조심하겠소. 박영감은 무슨 일 때문에 쫓기는지 묻지는 않았습니다. 인상이 나쁜 짓을 할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지요. 그에게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그렇게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연수는 청년에게 매일매일 약초를 갈아주며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어디서 의술을 배운 것이요? 책에서 보았습니다. 오, 그렇구려. 책만 보고 치료를 하다니 대단하오. 낭자께서 발라주는 약초 덕분에 통증도 크지 않고 상처들이 잘 아무는 것 같소.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연수는 정성껏 청년을 치료했고 청년은 그런 연수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속은 따뜻하고 아량이 넓은 것을 알 수가 있었지요. 연수가 갈고 난 약초를 가지고 나갔을 때 방문 사이로 연수의 방이 살짝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핏 본 연수 방에는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연수가 다시 돌아오자 청년이 물어보았습니다. 열린 문 틈 사이로 보게 되었는데 책들이 참 많은 것 같구려. 제가 책 읽기를 좋아하다 보니 아버지께서 사주신 책들입니다. 오, 그렇구려. 그래, 무슨 책을 좋아하시오? 처음에는 문학을 좋아했는데 언제부턴가 천문과 도학, 정치학 등 두루두루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단 말이요. 한 가지 학문만 해도 쉽지 않을 터인데 그 많은 학문을 다 보다니 보통이 아닌 것 같소. 그것도 여인의 몸으로 말이요.
그런데 이 깊은 산 중에서 책을 어떻게 구하는 것이요? 그것은 제가 아버지께 적어드리면 아버지께서 달마다 장에 나가 사다 주시지요. 아버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구려. 그대는 부모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것 같소. 그런 당신이 참으로 부럽소. 아니 그런데 얼마 전부터 마을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 새로운 현감에 대해 성토를 하고 있었지요. 아니 이 판국에 세금을 2배로 올리라니 우리 보고 시방 죽으라는 거야 뭐야? 아, 그러게 말이요. 그렇지 않아도 가뭄 때문에 수확량이 줄어든 판에 세금을 올리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아, 연수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 다 굶어 죽었을 것이구먼. 연수 때문에 받으시 살았는데 새로운 현감이 우리를 죽이려 드는구만. 마을 사람들은 추수가 끝나고 세금을 2배로 내면 겨울날 식량이 남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박영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큰일이구나. 새로운 현감이 세금을 2배로 올린다더구나. 저도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버지.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세 정책이 현감 단독의 정책인지 나라의 정책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것을 어찌 알아볼 수 있단 말이냐? 세금을 정하고 관장하는 곳은 호조인이 한양에 가서 문의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라에서 정한 것과 현감이 정한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나라에서 정한 것이라면 그만큼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이럴 경우 다른 방도를 찾아봐야겠지요. 하지만 현감이 정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정당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증세된 만큼 관리들의 배만 불려주게 되니까요. 그래 알았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내 한양에 다녀오마. 부녀지간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청년이 말했습니다. 낭자는 모르는 게 없구려. 국가의 행정까지 꿰뚫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대는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소. 과찬이시옵니다. 그저 미천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내 딸이어서 말하는 것은 아닌데 연수는 보통 아이들과 참으로 많이 달랐소. 5살도 안 되어 스스로 글을 깨우쳤고 아무리 어렵다는 책도 3일을 넘기는 적을 본 적이 없소. 어디 그뿐이요. 마을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연수 덕분에 잘 해결되었소. 내 딸이지만 하늘이 준 복덩이라오.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아버님 말이 맞는 것 같소. 그대는 보통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오. 그대는 분명 하늘이 내린 사람이 틀림없는 것 같소. 청년은 연수를 볼 때마다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방법을 찾아나갔지요. 그는 연수의 치료 덕분에 뼈도 잘 붙어가고 있고 상처들도 잘 아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연수에 대한 감정이 호기심에서 사랑으로 변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열흘 후 한양에 다녀온 아버지가 연수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조에 가서 물어보니 나라에서는 증세를 한 적이 없다 하더구나. 오히려 가뭄 때문에 백성들에게 구휼미를 풀고 있더구나. 제가 예상한 대로였어요. 증세는 백성을 속이기 위한 수단이고 실은 관리들의 뱃속을 채우려는 것이지요. 이제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서명을 받아 현감의 부정함을 곳곳에 알려야 해요. 상소문을 만들고 신문고를 울려 임금에게 알려야 해요. 뿐만 아니라 현감의 부패함과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만들어 형조와 포도청에도 보내야 해요. 권력은 더 큰 권력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내 말을 들어보니 그게 맞을 것 같다. 내일 당장 마을 사람들을 회관으로 불러 연판장을 받자꾸나. 다음 날 일찍 박영감은 마을 사람들을 마을회관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연수가 말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지요. 그래 연수가 그리 말했으면 어서들 연판장에 지장들 찍어주더라고. 그려 맞아. 그놈의 현감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마을은 살아남지 못해요. 아, 우리 연수나 되니까 현감을 갈아치울 생각을 하지. 연수가 아니면 이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느냔 말이오. 이번 일도 연수가 나섰으니 잘 될 것이구만. 마을 사람들은 연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었습니다. 그만큼 연수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마을에 가뭄이 들었을 때도 연수는 토지학을 공부하면서 풍수지리까지 익혀 수맥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능력은 지식에서 나오고 있었지요. 그 일이 있고 한 달 후 한양에서 내려온 형조의 관원들이 현감을 잡아갔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 오기 전 다른 마을에서도 수많은 부패 혐의를 받고 있었지요. 이번에도 연수가 우리 마을을 지켜냈구만. 맞아, 연수 덕분에 우리는 살았어. 우리 마을에 연수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 연수가 우리 마을을 몇 번이나 구했느냔 말이여. 연수는 우리 마을의 복덩이야, 복덩이. 마을 사람들은 연수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수의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뿌듯했지요. 한편 청년은 옆에서 이를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수 처녀가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그녀의 실제 능력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청년은 고심 끝에 연수와 그녀의 부모님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연수낭자와 함께라면 지금 자신이 처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연순왕자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요? 어서 말해 보시오. 청년은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실은 나는 조선의 왕세자 이건이요. 그 말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왕세자라니. 알아듣게 자세히 말해 보시오. 지금으로부터 반년 전 궁에서는 역모가 일어났소. 그로 인해 임금이신 아버님은 나를 궁 밖으로 빼돌리고 스스로 적들의 볼모가 되셨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역당들에게 쫓겨 산속으로 피해 다녔소. 그러다 먹지 못해 의식을 잃고 산 아래 절벽으로 떨어졌소. 그때 연순왕자가 나를 발견한 것이요. 청년의 말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박영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청년 앞에 넙죽 엎드렸지요. 연수도 어머니도 청년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왕세자인 줄도 모르고 무례를 범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으니 모두 일어나시오. 머지않아 나를 쫓는 역도들이 이 마을에도 찾아올 것이요. 그러니 나는 곧 이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아니, 그런 몸으로 어딜 가신다는 거요? 아직 몸이 나으려면 멀었습지요. 아니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돼요.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연순왕자가 나와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연순왕자라면 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 연수야, 내 생각은 어떻느냐? 청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왕세자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지요. 미천하지만 제 능력껏 왕세자님을 돕겠습니다. 참으로 고맙소 낭자. 연수의 결정에 부모님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랑하는 딸 연수와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었지요. 헌데 연수가 왕세자를 따라가면 그녀의 생사조차 알 수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염려 마시어요. 반드시 잘 될 것이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한 무리의 병사들이 말 타고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여봐라, 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끌어내라. 그리고 집집마다 하나도 남김없이 사사지 뒤지거라. 수십 명의 병사들은 여럿으로 나뉘어 가가호 모두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마을 광장으로 모두 끌어냈지요.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바른 대로 말해야 할 것이야. 이 마을에 낯선 청년이 오지 않았느냐? 병사들의 물음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실제로 낯선 청년을 본 적이 없었지요. 우리 마을에는 낯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소. 그 말이 사실이렸다. 만약 거짓이면 이 자리에서 내놓으면 목이 떨어질 것이야. 그 말이 맞소. 우리 마을에는 외부인이 단 한 명도 없소. 대장, 집집마다 다 뒤져봤는데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이자가 하늘로 솟았단 말이냐? 땅으로 거졌단 말이냐? 마을 사람들은 시커먼 병사들에 둘러싸여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헌데 다행히도 전날 밤 청년과 연수는 마을을 떠나고 없었지요. 그럼 마을 주민들 중에 갑자기 사라진 사람은 없느냐?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연수가 보이질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 누구도 연수의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없소. 이곳에 마을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있소. 맞소.
우리 마을 사람 전원 이곳에 모여 있소. 대장, 이 마을에서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마을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냐 그래. 그럼 다음 마을로 이동해라. 병사들이 떠나가자 마을 사람들이 박영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연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요? 무슨 일이 있긴 있소만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오.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드리리다. 마을 사람들은 연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연수에게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터인데 이를 어쩐다냐. 한편 청년 왕세자와 연수는 산속길을 통해 한양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왕세자는 연수에게 심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지요. 왕세자는 그녀만 옆에 있어도 왠지 든든하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다다른 두 사람은 언덕 위에서 한양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한양이요. 한양은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왕세자께서는 이곳에 숨어 있으시지요. 제가 내려가 상황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혼자 몸으로 괜찮겠소? 왕세자님은 얼굴을 알아보는 자가 있을 수 있으니 혼자 움직이는 게 낫습니다. 알겠소. 그럼 조심하시구려. 연수는 홀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양을 둘러보며 정보를 얻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우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대화를 나누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막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밥 먹고 술 마시면서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좋겠군. 연수는 주막집 주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 며칠간 묵을 곳이 필요한데 이곳에서 일해주면 잠자리를 내줄 수 있겠는지요? 주모는 연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잠자리만 내어주면 공짜로 일해준다 하니 손해볼 일은 아니었지요. 빈 방은 손님을 받아야 하니 내 방을 같이 써도 되겠소? 네, 괜찮습니다. 그럼 그리하시오.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부족하던 차에 잘 되었소. 그리하여 연수는 주막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지요. 낮에는 일하면서 손님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밤이면 먹을 것을 챙겨 왕세자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며칠이 흘렀지요. 그동안 신세 많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저는 이만 가보렵니다. 아 그려, 덕분에 나도 그동안 수월했구만. 어쩌면 젊은 처녀가 그렇게 눈썰미가 좋은지 모르겠네. 아무리 공짜로 일해주기로 했었으나 내 양심상 그런 순 없네. 이거라도 가져가시게. 주모는 연수에게 일한 값으로 열량이나 쥐어주었지요.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충분히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아니야,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것이니 받아두시게. 그리고 또 한양에 오면 날 찾아주고. 고맙습니다. 다음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려 꼭 찾아와. 주모는 떠나는 연수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연수에게 정이 들었지요. 연수는 울먹이는 주모를 뒤로 하고 주막을 나와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왕세자를 만났지요. 역모를 일으킨 주범은 병조판서 강지훈이요. 그는 불법으로 군대를 이동시켰고 그 힘으로 왕궁을 장악했습니다. 그랬구려. 나는 한밤중에 궁을 빠져나오느라 내막을 전혀 몰랐어. 그럼 이제 어찌하면 좋을 것 같소? 듣기로 내금이장이 끝까지 역도들과 맞서다 지금은 의금부 감옥에 갇혔다 합니다. 그러니 그자는 역모에 가담하지 않은 게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자이지요. 궁의 사정을 잘 아는 내금이장이 우리 편에 서면 훨씬 수월할 것이옵니다. 아니 내금이장은 지금 옥에 갇혀있다 하지 않았소? 헌데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요? 방법을 찾아 내금이장을 감옥에서 빼내와야지요. 왕세자는 연수의 말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그저 도망 다니느라 바빴는데 연수는 생각하는 차원이 너무 달랐지요. 내일부터는 감옥을 살펴 내금이장을 빼내올 방도를 세울 것입니다. 아, 그렇소? 당신은 뛰어난 지식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기백 또한 웬만한 장수들보다 뛰어난 것 같소. 왕세자는 연수를 보면 볼수록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사내인 자신보다 때론 더 사내다웠지요. 연수는 다음 날부터 멀찍이서 의금부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초병들의 교대 시간도 모두 파악을 하였지요. 어느 정도 의금부의 동태를 파악한 연수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조장에서 술을 항아리로 주문했지요. 그리고 그녀는 기생으로 변장하고 자정이 넘어 술가마꾼을 데리고 의금부로 향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웬 술이냐? 나는 태화로에서 온 연하요. 병판대감께서 내리시는 포상이옵니다. 오늘 밤은 신나게 마시고 회풀을 풀라 하셨지요. 기생연수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한 편지를 꺼내 보초병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노고가 많다며 맘껏 즐기라는 글과 함께 병판대감의 직인이 찍혀 있었지요. 오호, 병판대감께서 우리까지 챙기시다니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 아닌가? 여보게들 어서와 한 잔씩들 하세나? 보초서던 보초병들이 의금부 안쪽 한켠에 모여 술을 주거니 받거니를 하였습니다. 고기 안주까지 역시 통이 크시군 하하. 어여 이봐, 자네도 어서와 이리 한잔 하시게. 그래도 지금은 근무 시간이 아닌가? 이 사람, 군권과 궁궐까지 장악한 병조판서께서 내리신 포상인데 뭐가 두려워 그런 것인가? 그러지 말고 어서 이리 오시게. 그날 밤 경계를 써던 병사들은 죄다 술과 안주를 마셨습니다. 연수는 병사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있었지요. 그런데 잠시 후 병사들이 하나씩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수가 술에 잠자는 약을 타놓았기 때문이었지요. 병사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연수는 열쇠꾸러미를 들고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찾아 옥문을 열었지요. 그러자 감옥 안에는 내금이장이 갇혀 있었습니다. 어서 나오시지요. 당신은 누구요? 시간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지요. 내금이장은 연수를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산속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지요. 한참 후 두 사람은 숨어있는 왕세자와 만났습니다. 왕세자는 내금이장을 보고 기겁을 했지요. 연수 혼자서 내금이장을 구출해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세자전하가 아니옵니까? 무사하셨군요. 내금이장은 왕세자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금이장이 아바마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웠다 들었소. 참으로 고맙소. 끝까지 주상전하를 지켜내지 못해 송구합니다. 세자저하. 아니요, 금군으로 군병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을 것이요. 그러니 너무 자책마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계획을 잘 세워 역도들을 물리치면 될 것이요. 알겠습니다. 저하. 그런데 이 처자는 믿을 수 있는 자인지요? 믿다마다요. 내금이장을 혼자 구출한 처자요. 내 분신처럼 믿으면 될 것이요. 그러하겠습니다. 저하. 헌데 여인 혼자 몸으로 보초병을 따돌리는 것을 보면 보통은 아닌 듯합니다. 저하. 하하, 차차 알게 될 것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부끄럽습니다. 저하. 그날 밤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성부와 포도청 형조가 모두 병판의 손에 넘어가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병조의 장군들 중에는 아는 분이 없소? 어릴 적 같이 자란 친한 친구가 한 명 있긴 하오. 헌데 그는 전방의 장군이요. 그럼 되었습니다. 많은 병력도 필요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병사들로 50명이면 족합니다. 아니, 50명으로 어떻게 병판이 이끌고 있는 수천의 병사들을 상대한단 말이요.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수천의 병사가 아니요. 그들은 장기판의 졸과 같아서 지시하는 우두머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요. 그러니 우리는 명령을 내리는 우두머리 병판과 그의 신복 몇 명만 손에 넣으면 그만이요. 내금이장 일단 연수처자의 말대로 해주시게. 그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생각했을 것이네. 알겠습니다. 저하. 그날 밤 세 사람은 전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밤에만 이동했지요. 그렇게 며칠 만에 전방에 도착한 세 사람은 산속에 적당한 은신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금이장은 친구 황장군을 불러냈지요. 인사드리기에 왕세자 저하시네. 황장군 인사드립니다. 저하. 자네도 들어서 알겠지만 궁에서는 역모가 일어났네. 해서 저하께서는 역도들을 처단하려고 일어나셨네. 자네가 힘이 되어 주시게. 저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놈 목숨 걸고 저하의 칼날이 되겠나이다. 고맙소 황장군. 이번 일이 잘 되면 그대에게 크게 보상을 하리다.
이제 황장군까지 합류하자 연수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이번 영모의 주동자는 병판대감과 그를 따르는 2명의 장군이 있습니다. 그들은 3,000명의 병력으로 성과 궁궐을 장악했지요. 그러니 병판대감과 2장군의 신변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리하려면 50명의 정예병이 필요합니다. 병판대감의 집은 30명의 병사가 3교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헌데 자정이 넘으면 불침번서는 병사는 10여 명에 불과하지요. 그러니 20명의 정예병으로 병판대감의 신변을 확보하고 10명으로 2장군을 잡을 것이요. 그리고 나머지 20명은 궁궐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2명의 장군은 어떻게 잡으면 되겠소? 일단 그 2명은 기생집으로 유인해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을 호위하는 병사들이 술에 취하면 그때 잡으면 돼요. 그런데 이 처자는 어찌 전술의 일이 능한 것이오? 허허 이제 알아보시겠소. 이분은 병법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능하다오. 부끄럽습니다, 저하. 그리하여 황장군은 특별히 훈련된 병력 50명을 차출하여 사복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상인으로 위장시켜 성 안으로 미리 침투시켰지요. 모든 준비를 마친 4사람은 거사를 앞두고 궁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오늘 밤 이 나라와 왕실에 대한 운명이 걸렸소이다. 모두들 무사히 잘해주길 바라오. 이 한 목숨 바쳐 왕실을 다시 찾겠습니다. 저하. 이놈도 목숨 바쳐 역도들을 처단하겠습니다. 저하. 오늘은 초승달이 뜨는 날로 음의 기운이 강한 날이지요. 하여 은밀히 움직이기에 좋은 날입니다. 크게 실수하는 일만 없으면 오늘 밤 거사는 무난히 성공할 것입니다. 연수는 미리 성 안으로 들어가 2장군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러자 한 명은 이미 기방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하늘도 우릴 돕고 계시군. 연수는 병조에 있는 장군에게 병조판서의 명으로 서찰을 띄웠습니다. 오늘 밤 기방으로 오라는 서찰이었지요. 잠시 후 날이 어두워지자 2장군은 각각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부하들과 기생들을 끼고 술을 마셨고 한 명은 병판대감이 오기를 기다리며 술을 마셨지요. 밤이 깊어가자 병판대감을 기다리던 장군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기다려도 오질 않자 먼저 일어난 것이었지요. 그는 부하들 없이 혼자 왔다가 기생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황장군의 무사들이 그를 순식간에 제압했지요. 그리고 나머지 술 취한 장군과 그의 부하들까지도 순식간에 제압해버렸습니다. 영모에 가담한 2장군이 황장군의 손에 들어오는 순간이었지요. 2장군을 손에 넣었으니 너는 달려가 작전을 실행하라 전하거라. 알겠습니다. 장군. 황장군의 부하가 말 타고 병판대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대기하던 무사들이 일제히 움직여 병판대감 집의 보초병들을 순식간에 제압하였지요. 아니 내놈들은 누구냐? 감히 내가 누구인 줄 모르고 들어왔단 말이냐? 병판대감은 황장군의 무사들에게 붙들려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내 놈을 영모죄로 추포한다. 그때 무사들 뒤에서 왕세자가 나오며 말했습니다. 아니 세자가 아니냐? 내놈이 어찌 살아있는 것이야? 감히 왕실을 능멸한 죄 죽음으로 다스릴 것이다. 여봐라, 이 자를 끌고 궁으로 앞장서거라. 잠시 후 궁궐 입구에는 영모를 주도한 병판대감과 2장군이 붙들려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대기하던 20명의 무사들도 모두 합류하였지요. 이제 영모는 끝났다. 어서 골문을 열거라. 궁궐문을 지키던 병사들은 포박된 병판대감과 2장군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궐문을 열 수밖에 없었지요. 50명의 황장군 부하들은 왕세자를 호위하며 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금위장은 갇혀있는 금군들을 곧바로 풀어주었지요. 그리하여 황장군과 금군들은 합세하여 궁 안의 역당들의 병력을 모조리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반년 동안 천하를 호령했던 병판대감의 시대도 끝이 났지요. 내가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 세자. 저보다 내금위장과 황장군의 공이 크옵니다, 아바마마.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기획한 이가 있습니다, 아바마마. 오, 그러느냐. 그 자가 누구인지 무척 궁금하도다. 들어오시오, 연순왕자.
그때 문이 열리고 연수가 사뿐사뿐 걸어왔습니다. 주상전하 인사드리옵니다. 저는 농부의 여식 박연수라 합니다. 오, 그래. 그런데 어떻게 여인의 몸으로 이렇게 큰 일을 계획했단 말이냐? 미천한 저의 지식이 도움이 되었사옵나이다. 어허, 조정 대신들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농부의 여식이 해내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구나. 너는 이 나라 조선과 왕실을 살렸다. 또한 나와 왕세자의 생명의 은인이다.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해보라. 주상전하, 제게 필요한 것은 없사옵나이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으니 아버님 계신 고향 마을로 내려가겠사옵니다. 필요한 게 없다. 내 이 은혜를 어찌 갚는단 말이냐? 아바마마 제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라 세자. 연수낭자만 허락한다면 낭자를 세자빈으로 맡고 싶습니다. 그 말에 연수는 깜짝 놀라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하하 지금 청혼하는 것이렸다. 그래 연수 내 생각은 어떠하느냐? 연수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헌데 그녀도 세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요. 부상당한 그를 치료할 때부터 연수는 세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 얼굴이 붉어진 것을 보니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 게로구나. 연수야 어서 내 생각을 말해보라. 연수는 얼굴을 붉힌 채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전하. 오 그래 잘했도다. 이제 나도 내게 두고두고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었구나 하하. 그리하여 연수는 세자빈이 되어 왕궁에서 화려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내 사람이 되어주어 참으로 고맙소 부인. 저도 미천한 저를 선택해 주신 저하께 감사드립니다. 왕궁의 혼례식에는 연수의 부모님들과 마을 사람들도 모두 와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참으로 자랑스럽소. 내 자식이 조선의 빈이 되다니 믿을 수가 없구려. 이게 다 영감께서 착하게 살아오셔서 하늘에서 복을 내린 게 아니겠소. 부모님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자랑스런 연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사가 났네 경사가 났어. 우리 마을에서 세자빈이 나왔으니 이보다 더 큰 경사가 또 있으랴. 아, 그럼 진작 알아봤지. 우리 연수가 어디 보통 사람이었던가. 아이고 참으로 곱다 고와. 연수는 역시 이곳이 잘 어울려. 우리 마을처럼 구석에 박혀 살 인물이 아니오. 그러게 말여요. 일이 될 줄 알았으면 내 좀 더 잘해줄걸. 옛말에 선악계오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 내 마음 먹기에 따라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즉 악한 것을 보고 배우면 악한 사람이 되고 선한 것을 보고 배우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악한 자는 언젠가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반드시 받을 테니까요.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